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지난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온 유권자들이 최근 유엔에 청원서를 공식 접수했습니다.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즉 유권소는 지난 18대 대선이 국가기관이 개입한 총체적인 불법 선거였다며 이를 알리기 위해 한국과 해외 언론에 무려 8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부정 불법 사례를 모아 뉴욕타임스 등의 해외 언론에 이를 알려왔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유권소 공동대표인 제니퍼 리님을 국제 전화로 연결해 유엔에 청원서를 낸 배경과 그간의 활동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니퍼 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인터뷰인데요. 네네. 미국 애틀란타는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6시 49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네. 지난 14일 유권소의 명의로 유엔 청원서를 접수한 걸로 아는데요. 청원 배경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유권소는 18대 대선을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규정을 해서 예. 저희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악할 만한 부정선거가 저질러진 것이죠. 그 13단의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자당 깡패 동원 선거와 그런 유사한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리는 심리까지 조작하려 했기 때문에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뻔히 알면서도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또 침묵했기 때문에 또 소극적인 야당의 대응 태도를 보면서 국내에서는 도저히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돼서 유엔에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유엔은 이를 접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한 사례도 있었나요? 네, 저희들이 이제 청원서를 유엔에 등록을 하면, 저희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정식 등록을 하지요. 등록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 쪽에 개월수를 정해주면서 기간 내에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청원서 내용과 정부 답신 의견을 검토해서 유엔 조약에 있는 권리침해 그 사례가 명백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서 정부 쪽에 다시 보내지게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유엔의 이제 일반적인 진행 상황이지만 유엔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상황을 이제 뭐 정부에 요청할 수는 유엔의 독자적인 권한입니다. 또 유엔이 또 이제 부정서 선거에 개입한 사례를 아까 여쭤보셨는데요. 예. 아프가니스탄의 경우하고 또 이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엔의 지원을 받는 조사단이 조사를 나와서 조사를 했다고 유엔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이란의 경우도 인권 침해 현황과 함께 부정선거를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저희가 청원한 경우가 훗날 유엔이 개입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한 좋은 사례로 기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문제를 유엔에 청원한 것을 두고 사대주의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반면 청원서에 서명하신 분들의 반응은 또 좀 다른데요. 이분들의 의견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서명하신 분들요. 네네. 이 질문은 제일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그 윤창중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잘못이 뻔해도 통상적이고 의례적으로 봐주는 그 도덕 불감증에 걸린 분들의 시각차가 심한데요. 이진우 기자 사건 역시 저희들의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지면서 상식과 공정성이 배제된 비틀린 시각으로 이렇게 보듯이 유엔 청원을 어떤 사대주의라는 단어로 폄하하는 그 자체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내집 문제를 왜 담 밖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그런 고정관념. 만약에
집안에서 부부싸움 문제나 가정 문제가 있을 때 집안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법원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해외 언론의 국정원 기사를 다루면서 그 해외 언론들이요. 대한민국에서 부정 관권 선거가 자행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MB 정권에서 정부가 기관장들을 친정부 인사를 임명해서 언론과 모든 국가기관에 장악했다라고 그렇게 원인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저희가 외신의 그 객관적인 보도대로 나라 안에서 나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정권이 맡고 있는데 당연히 나라 바뀐 유엔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엔의 간섭을 어떤 자존심 문제로 보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의 부정 권력과 편파적인 언론의 태도를 먼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유엔에 청원하신 분들의 입장도 귀를 기울여 주셔야지만 건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부정선거로 무너진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정불법과 맞서 싸우는 일은 오히려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정말 뜨겁게 응원을 해주십니다. 자, 청원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세력이나 그 외 또 각종 어려움이나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방해한 세력이라는 거는 국가 권력에 대항하거나 저항하면은 용서를 못 해주는 권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정선거로 출발한 정권과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유권자, 즉 잃어버린 내 주권을 되찾자는 우리 유권자하고 한판 대결인데 당연히 방해가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예비를 했고요. 해킹의 위험 역시 많이 시달렸습니다. 또 어려움을 여쭤보셨는데요. 청원 서류 준비하면서는 사실 어려움보다는 서류 마감하면서 다들 감격에 겨워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부름으로 역사적인 그 사명을 맡았다라는 그 영광, 또 가슴 벅찬 그 감동을 느끼면서 이 일에 매달리셨다고 다들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그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또 법조인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석 달을 꼭 매달렸습니다. 아마 대선 전후 선거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우리 손을 거쳤을 겁니다. 다들 선거의 반 전문가가 됐다고 농담처럼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유엔 청원 준비하면서 받았던 국민들의 응원과 또 잊지 못할 사안들, 감동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에피소드는 책으로 몇 권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방송에 다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시간상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생업을 지켜두고 이 일에 매달렸던 분들의 수고는 정말 쉬지도 못하고요. 주말까지 정말 이루다 말루다 하지 못하는 감사입니다. 자, 야당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대해 야당을 두고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유권소 측에서는 미온적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속 시원하게요. 민주당에 대해서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기대도 많기 때문에 원망도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아마 비판도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6일 날 유권소 8차 성명서가 영상과 성명서 2개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민주당에 바라는 요구가 주 내용이고요. 제가 일전에 민주당 진상조사특위에서 토론회를 하시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비록 화상이었지만 저도 질문자 입장으로 참석을 해서 3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는 유권소 8차 성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성명서로 대답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국내 언론의 다수는 침묵한 반면 다수의 해외 언론이 이를 비중 있게 보도한 바 있는데요. 유권소가 노력한 그 성과죠? 네, 그렇습니다.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요. 18대 대선의 부정불법 사례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뉴욕타임스, 야후, CNN을 비롯해서 수많은 해외 언론에 알려왔습니다.
저희 제보로 뉴욕타임즈 등 전 세계 230개가 넘는 언론사들이 국정원이 개입한 부정불법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윤창용 사건 역시 제보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건은 미국과 관련이 돼 있어서 꼭 저희 제보 덕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70여 개 외신 보도가 있었고요. 예. 어제는 또 미국 뉴스 조회수 1위인 야후 메인에 또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 유권소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편파적인 국내 언론에 정정을 울리고 또 국내 언론이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더 부끄럽게 느껴지도록 더 부지런하게 우리나라의 실상을 외신에 제보를 할 것입니다. 예, 자, 끝으로 아쉽습니다만은 청원서 네. 제출 이후 유권소의 향후 대응책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면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진실이 밝혀지기를 저희는 가장 먼저 바라고 있고요. 예. 또 몸통으로 추정이 되는 그 MB를 비롯한 부정선거 가담자나 범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재선거가 실시가 된다면 저희가 석 달 동안 물론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희 청원서가 쓸모가 없게 되기를 하는 바람도 한편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저희가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유엔 청원을 어떤 보험으로 보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검찰의 수사가 좀 더 공정하고 또 바른 수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권소는 지난 넉 달 동안 참 예. 외롭게 외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멘붕탄만 하면서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외면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국정원 등 부정선거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는 5년 후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같이 부정선거다라고 외쳐야만이 야당도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또 빼앗긴 우리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1인 미디어가 되어주시고 국민TV도 열심히 성원해 주셔서 우리가 빼앗긴 주권을 합속히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혹시 남아있나요? 네, 한 말씀 더 하십시오. 네, 제가 가끔 들여다보는 말씀입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마르틴 밀러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맨 먼저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지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제니퍼님 그간 유권소 활동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오늘 멀리 미국에서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권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재미교포 제니퍼 리님과 함께했습니다. 국민TV